여러분 안녕하세요. 52세 28년차 두피와 모발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사실 이런 대화는 제 병원에서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머리카락이 까맣게 변하고 빠진 머리가 다시 나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서울 유명한 피부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일본 교토대학 노화연구소에서 밝혀낸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개한 특별한 비밀을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제가 28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생생한 사례들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흰머리와 탈모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영양 부족의 적신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두피,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방치하면 탈모는 물론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저도 40대 초반에 스트레스로 머리가 하얗게 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정수리가 휑해지고 새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봤고 비싼 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늘 드시던 생강차를 보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할머니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머리가 까만 부분이 많을까 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생강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논문을 찾아보고 직접 실험도 해보고 환자분들께 적용해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기적의 약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 있는 생강으로 흰머리를 검게 만들고 빠진 머리를 다시 나게 하는 비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생강, 황금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얼마 전 73세 최모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머리가 거의 다 빠져서 맨들맨들한 두피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남은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대머리라고 놀려요. 가족 모임에 가는 것도 부끄럽고 거울 보는 것도 싫습니다. 나이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시는 일들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매일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머리를 감으셨대요. 깨끗하게 하려고 비누로 2번씩 감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뜨거운 물이 두피의 기름막을 완전히 벗겨내버립니다. 우리 두피에는 천연 보호막이 있어요. 이 보호막이 머리카락을 지켜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계속 씻으면 이 보호막이 다 사라집니다. 마치 겨울에 립밤 없이 입술이 갈라지는 것처럼 두피도 갈라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뿌리부터 약해져서 쉽게 빠지고 새로 나는 머리도 가늘고 힘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매일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로 감는 사람들보다 탈모 진행 속도가 3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 게다가 비누로 2번씩 감으시면 두피의 산성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두피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한데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두피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검은 콩만 믿기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검은 콩을 드셨대요.
검은 콩이 머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마다 검은 콩 두유를 드시고 밥에도 검은 콩을 넣어 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검은 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이소플라본도 들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먹어도 그게 머리카락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머리카락까지 못 가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가 막혀 있는데 택배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보내도 도착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검은 콩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탈모 환자의 80%가 두피 혈류량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 있으니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은 콩만 먹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스트레스 받으며 탈모약 먹기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비싼 탈모약을 몇 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약값을 내면서도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으면서 성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탈모약의 함정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탈모약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혈액순환을 해결하지 못하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기능 장애, 우울증, 간 손상 등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작용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최 할아버지께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설명해 드리니 정말 놀라셨습니다.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생강을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생강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올과 쇼가올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진저올과 쇼가올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뚫어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싱크대가 막혔을 때 뚫어뻥을 쓰듯이 생강의 이 성분들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생강 추출물을 3개월간 섭취한 사람들의 두피 혈류가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혈류가 35% 증가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원래 하루에 100대의 차가 지나가던 도로에 135대가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영양분이 머리카락에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일본 교토대학 노아 연구소의 연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멜라닌 세포를 깨워서 흰머리를 80%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멜라닌 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나면 멜라닌 세포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양 부족으로 잠든 상태인 거예요. 생강이 이 잠든 세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발표도 주목할 만합니다. 발효 생강은 일반 생강보다 모발 영양 흡수율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강의 유효 성분이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흡수가 잘 되는 거죠. 마치 큰 음식 덩어리를 잘게 썰어서 먹기 좋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생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혈관이 넓어집니다. 생강이 진저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두피에 피가 잘 돌게 만듭니다. 둘째로 잠든 모낭이 깨어납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반복합니다. 탈모가 진행되면 휴지기가 길어지고 성장기가 짧아집니다. 생강이 휴지기에 머물던 모낭을 성장기로 전환시켜서 새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멜라닌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깨어난 멜라닌 세포가 다시 색소를 만들기 시작해서 흰머리가 검게 변합니다.
물론 이미 자란 흰머리가 갑자기 검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 나오는 머리카락이 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할아버지께 알려드린 생강 황금 조합 4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제가 2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꿀입니다. 이 조합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강을 엄지손가락 1마디 크기로 준비하세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벗기지 마시고요. 그 다음 따뜻한 물 1컵에 생강을 넣고 5분 정도 우려냅니다. 여기에 꿀 1숟가락을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생강꿀차를 아침 공복에 마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강과 꿀의 항염 항균 작용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두피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멜라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한 달만 실천하신 60대 여성분이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검게 변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대추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혈액이 부족한 분들께 탁월합니다. 손발이 차고 어지럼증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방법을 써보세요. 생강 3조각과 대추 5개를 준비합니다. 물 2컵을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진한 갈색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우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생강 대추차를 하루에 2잔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드시는 게 좋아요. 대추는 피를 만들어주고 생강은 그 피를 순환시켜줍니다.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제가 치료했던 68세 박 씨는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정수리 탈모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레몬입니다. 이 조합은 두피가 약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생강즙과 레몬즙을 반반 섞어서 사용합니다.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고 레몬도 짜서 즙을 만듭니다. 이 2가지를 똑같은 비율로 섞어주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두피에 직접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됩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두피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모낭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영양분이 잘 전달되게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따가울 수 있는데 그건 혈액순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10분 정도 마사지한 후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고등어입니다. 이건 먹는 방법인데요. 단백질 보충과 함께 탈모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생강을 듬뿍 넣어서 같이 조리하는 겁니다. 고등어 1마리에 생강 5조각 정도를 올려서 구우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모근을 강화시킵니다. 생강은 비린내도 잡아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남성분들께 인기가 많았습니다. 맛도 좋고 효과도 좋으니까요. 이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몸에 적응시키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달에는 적응기입니다. 생강을 5g 정도로 시작하세요.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입니다. 아침에 생강꿀차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한다는 신호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두피가 간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피가 돌기 시작해서 두피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달에는 양을 늘립니다. 10g으로 늘려서 하루에 2번 나눠 드세요. 아침에 생강꿀차, 오후에 생강대추차 이렇게 번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쯤 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베개나 빗에 묻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새로 나는 솜털 같은 머리카락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달에는 황금 조합을 모두 활용합니다.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을 병행하세요. 월수금은 생강 레몬 두피 마사지 화목은 생강고등어 식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흰머리가 줄어들고 머리숱이 늘어나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최 할아버지도 이 3개월 계획을 충실히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서 의심도 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하시라고 격려해 드렸고 2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수리에 솜털이 나기 시작했고 앞머리 부분에도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검은색이었다는 겁니다. 73세 할아버지가 검은 머리카락이 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머리 멋있다고 해요. 73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최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니까요.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는 소량만 드세요. 생강이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1g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유 수유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밤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생강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제가 28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건 건강에는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이 주는 선물을 잘 활용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바로 그런 자연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검은 콩만 믿고 안심하기 비싼 탈모약에만 의존하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대신 실천해야 할 것은 생강을 하루 10g씩 꾸준히 먹기, 생강과 꿀, 대추, 레몬, 고등어의 황금 조합 활용하기, 그리고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꾸준히 실천하기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탈모나 두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강요법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시되 기본적인 의학적 관리도 함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cm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그만큼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분이었는데 앞머리가 거의 다 빠져서 가발을 쓰고 다니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는 포기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 다녀보고 약도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도 생강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시작하셨대요. 한 달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두피가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그리고 3달이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머리 부분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솜털 같았는데 점점 굵어지고 검게 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은 가발을 벗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자연스러운 머리숱을 회복하셨어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손주들과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워졌고요. 무엇보다 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기쁩니다. 생강요법의 또 다른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화학약품이 아니라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비싼 탈모 치료나 약값에 비하면 생강은 정말 저렴합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치료 못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거죠. 생강은 단순히 머리카락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피로도 덜 느끼게 됩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강 연구를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문을 읽고 실험도 해보고 환자분들께 적용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생강이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발효 생강 연구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생강을 발효시키면 유효 성분이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흡수율이 2.3배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가끔 발효 생강도 권해드립니다. 발효 생강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유리병에 넣고 꿀을 부어서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발효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에 냉장 보관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발효 생강은 그냥 생강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맛도 부드럽고 속도 덜 쓰려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께 좋습니다. 하루에 2스푼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가끔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느냐고요? 사실 많은 의사들이 자연요법의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검증된 의학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료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학적 치료와 함께 자연요법도 병행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요법도 그중 하나인 거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을 먹고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두드러기가 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건강을 위한 방법이 오히려 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생강요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생강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시작해보세요. 70세가 넘어서도 검은 머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빠진 머리가 다시 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생강은 그 회복력을 깨워주는 열쇠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잠든 세포를 깨워주고 약해진 모낭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게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강 비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사진 찍을 때 당당하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우신 내용을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혼자만 건강해지는 것보다 함께 건강해지는 게 더 의미 있으니까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흰머리 탈모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비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